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번의 영상에서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 중에서 18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나머지 7가지 후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처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은퇴자 1000명을 직접 인터뷰해서 그들이 이야기한 은퇴하면서 후회하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책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4편으로 나누어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앞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의 지난 3편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1, 2, 3부의 18가지 후회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너무 일밖에 몰랐구나. 첫 번째 후회,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었더라면. 두 번째 후회, 인생의 한창 때 나만의 시간을 가졌더라면. 세 번째 후회, 노는 만큼 성공한다고 하더니. 네 번째 후회, 동료와 후배들에게 좀 더 친절했더라면. 다섯 번째 후회, 내 일을 정말 좋아했더라면. 여섯 번째 후회, 아무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제2부, 나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일곱 번째 후회, 나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후회, 외로움과 좀 더 친하게 지냈더라면. 아홉 번째 후회, 성급한 대박을 쫓지 않았더라면. 열 번째 후회, 내 몸을 조금 더 소중히 다뤘더라면. 11번째 후회, 치열했던 그때부터 글을 썼더라면. 12번째 후회, 나만의 멋과 매력을 가졌더라면. 3부, 나와 가족의 간격이 이렇게 넓었다니. 13번째 후회, 가족에게 좀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14번째 후회, 자식에 대한 투자 상한선을 정했더라면. 15번째 후회, 아내와 함께 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16번째 후회, 물질보다 경험을 더 많이 소비했더라면. 17번째 후회, 감정을 전하는 법을 미리 배웠더라면. 18번째 후회, 여자들처럼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이상 18가지였습니다. 이제는 4부, 내 남은 인생이 아직도 50년이다. 부분의 후회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9번째 후회, 40, 부록도 좋지만 열정을 가졌더라면입니다. 40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의 질문에 무엇보다도 열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건 좋은데 열정까지 사라지니까 도무지 살맛이 나질 않아요.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40에 부록할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는 부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열정이라는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0은 낯선 곳, 낯선 삶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나이입니다. 낯선 생각과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에 대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경계를 넘는 삶을 향해 힘껏 도전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20번째 후회, 평생 친구 3명쯤 만들어뒀더라면. 은퇴하고 3개월이 지나니까 먼 외국에라도 온 느낌이었어요. 직장 동료는 물론 친구들까지도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으니까요. 그 넓었던 인맥이 모두 어디로 갔나 놀라울 뿐이었죠. 특히 직장 동료들은 은퇴와 함께 바로 흩어지고 마는 사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남자들이 은퇴 후에 친구들을 피하면서 잠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동기들과 비교되는 게 싫고 신경 쓰이기 때문이겠죠. 친구들한테 초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일종의 자기 방어라고나 할까. 그만큼 위기의식과 두려움도 크다는 뜻이겠죠. 당신은 진짜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양이 많아도 허무한 관계보다는 적더라도
진한 관계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 이겼다 해도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그건 루저의 삶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연령대의 친구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년배로부터 얻는 기쁨과 다른 세대로부터 받는 즐거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젊은이들과 만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배울 건 배우는 삶도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10년쯤 위의 친구를 만나 미래에 다가올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21번째 후에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더라면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던가? 신데렐라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희망을 주는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까칠한 편이에요.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평도 많이 들었죠. 날카롭게 지적하고 가시돋친 독설도 많이 했죠. 내 딴엔 그게 후배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후회가 되네요. 그때 그 사람들이 겉으론 웃었지만 마음속으론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래서 연락들도 잘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누군가에게 준 희망은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남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해 희망의 조각배를 띄우는 일입니다. 22번째 후에 꿈을 담은 나만의 명함을 만들었더라면 명함 없이 나를 누구라고 소개해야 할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퇴와 함께 버려야 할 것이 경력, 학력, 사회적 명성이라 하지만 명함이야말로 은퇴와 함께 곧바로 버려야 할 물건입니다.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만난 은퇴자 중에는 퇴직한 후에 가장 아쉬운 것이 명함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딸 결혼할 때 내밀 명함만 있다면 이라고. 친구 사무실에서 친구의 거래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명함을 내밀면서 자연스럽게 어디 회사의 누구누구 부장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 석자만 달랑 말하려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했는데 친구 명함에다가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것도 왠지 초라해 보여서 기분이 좋지 않았죠. 나만의 명함을 준비합시다. 그것도 여러 개. 일생 단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고 살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100세 시대란 여러 가지 직업을 섭렵하며 사는 걸 재미와 보람으로 여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꿈은 사라졌다고 말하지 맙시다. 꿈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분야의 재능과 열정을 아우르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하나의 명함, 회사 이름이 크게 박힌 명함만 줬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23번째 후에 혼자 사는 기술을 익혔더라면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아내가 교사인 제이 씨는 은퇴 후 방학의 달콤함과 행복감에 빠질 수 있었던 건 겨우 2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모든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혼자 밥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빈 아파트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창 바빴던 시절에는 나중에 혼자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영화도 보고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한잔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직장 다니면서 혼자 외국 출장도 많이 다니던 사람인데 시장 하나 못 보다니 혹시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하는 처지라도 된다면 어떻게 하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남자들일수록 일상생활의 기술도 갖춰야 하고 고독사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참한 싱글이 되지 않으려면 일상을 홀로 감당하는 신체적, 감정적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24번째 후에 도와달라 소리치는 법을 배웠더라면 남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여자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게다가 남자들은 지나치게 남을 의식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책임감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가족에게 순정을 다 바치려고 했던 남자다운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순정은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과도한 책임감을 보였던,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면 도와달라고 말합시다. 타인의 주파수에 맞추어 살아가는 남자들, 제발 잘 나가는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징징대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행복한 척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25번째 후에 돈, 유비무환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지금 30, 40대는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오래 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일하면서 오래 벌 수 있을까를 궁리해야겠죠. 그러려면 한 우물만 팔 게 아니라 이 일 저 일 옮겨가며 여러 우물을 파야 해요. 오래 일하면서 자신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데 베이비붐 세대는 솔직히 그러지 못했거든요. 자식한테만 지나치게 투자했고요. 시키는 일 하면서 회사에 충성했고 설마 회사가 나를 내쫓을까 하는 막연한 환상을 가졌죠. 지금 30, 40대는 자식보다 자신에게 먼저 투자해야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헝그리 정신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 저축이나 가계부 쓰기를 훈련시키지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돼요. 돈 앞에 겸손하십시오. 내가 만난 은퇴자 중에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 혹은 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꽤 있었지만 돈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4편에 걸쳐서 남자들이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차 은퇴를 하게 될 30, 40대 직장인들은 이런 선배들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00세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 선배들의 솔직한 고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빨리 가다 놓쳐버린 소중한 가치를 되찾기 위해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줄이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